네, 앞에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위한 토너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장을 컴퓨터 CPU에 비유를 했었고요. CPU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축구 경기장의 개수를 늘린다라는 얘기와 같고, 그래서 각 축구 게임, 축구 경기를 여러 개의 축구 경기장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면 전체 축구 경기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장을 무한정 늘린다고 전체 게임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한정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각 게임의 승자가 결정이 되어야만 다음 토너먼트를 위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관계가 생깁니다. 이전의 축구 경기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이 되어야만 다음 경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속 관계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런 종속 관계가 없게 되면은, 즉 동시성이 생기게 되면은 동시에 여러 개의 경기장에 게임을 할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일부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스케줄을 짤 때 서로 종속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종속 관계가 없으면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렬성은 애초에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해야 되니까 다른 경기를 얘기합니다. 구분되어져 있는 경기죠. 애초에 다른 경기.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다른 두 개의 경기가 있을 때는 각각 다른 경기장에다 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CPU의 경우에는 어떤 작업이 서로 종속적인 게 없고 독립적인 거죠. 동시성을 가지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CPU에 그 작업을 할당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병렬성이 생겨서 실행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이제 대규모의 아주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을 할 때 병렬성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이제 접시를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빠르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사람이면 접시를 하나 돌리고 그다음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앞에 돌린 접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살짝 또 돌리고 와서 다음 접시 돌리고 해서 계속 접시의 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CPU라면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이죠.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스레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레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하나고요. 그림에서처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갠 두 개의 지금 작업이 하늘색 했다가 여기 뭐 분홍색인가요? 분홍색 했다가 하늘색 했다 분홍색 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동시성이고 아래 그림처럼 별도의 CPU가 별도의 접시를 돌리는 겁니다. 별도의 사람이 별도의 접시를 돌리는 거고 별도의 CPU가 별도의 작업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렬적이고 동시적인 실행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작은 벤처, 뭐 1인 벤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발자입니다. 그런 개발도 하면서 영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면 이제 차도 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서 일도 좀 하면서 문서 작업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1인 4역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일이 많아지면 이제 도저히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는 한 사람을 더 뽑아요. CPU 하나 추가입니다. 그래서 나누죠. 개발자는 개발하고 문서 작업만 하고 다른 사람 하나 뽑아서 너는 비서 업무하고 영업만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CPU 두 개가 두 사람이 자기 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개발자는 개발하고 문서 작성, 개발하고 문서 작성. 그다음에 새로 뽑은 새로운 CPU는 전화 받고 뭐 손님 접대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접시 돌리기로 본다면 한 사람이 이제 접시를 두 개씩 돌리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좌뇌, 우뇌가 따로 움직여서 왼손, 오른손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돌리라 그러면 그 오른쪽 좀 돌려주다가 놔두고 왼쪽 좀 돌려주다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람이 별도의 접시 두 개를 따로따로 돌리는 상황에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상황은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 한 집안의 가사일입니다. 가정주부 혼자 해야 돼요. 단일 작업인 거죠. 뭐 물론 이제 단일 작업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일단 한 집안의 가사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가정주부가 혼자서 하던 일이었는데 가정주부는 보통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뭐 애 보고 뭐 그 애 키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가 하던 한 가지 일을 예, 외부에서 사람을 한 명 더 아웃소싱해서 부릅니다. 일 도와주는 분을 불러서 CPU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하던 일 중에 뭐 예를 들어 청소하고 요리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가정주부는 그냥 애 보고 뭐 빨래하는 정도만 세탁기 돌리는 거니까 그 두 개만 하게 되면 가정주부는 좀 편해지겠죠. 근데 원래는 하나의 집안일, 가사일 하나였는데 가정주부가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뭐 사람을 하나 더 불러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 꼭 상주하는 건 아니죠. 그 집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한 명 CPU가 하나가 추가돼서 그 일을 끝내면 뭐 CPU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 사람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보면은 CPU가 두 개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렬성인데 일 자체가 애초에 여기서처럼 독립된 두 개의 일로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독립된 두 개의 일에 각각 이제 CPU를 하나씩 할당하는 거죠. 사람을 한 사람씩 할당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애초에는 CPU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고 단일 작업입니다. 가사의 하나.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많아져서 CPU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그 예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의 제곱 연체 괄호죠. 그리고 다시 G 더하기 F 곱하기 G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동시성을 찾아보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로 보면은 뭐 D 제곱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관계없이 A 곱하기 B, F 곱하기 H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독립적인 동시성이 생깁니다. 이걸 뭐 차근차근 하나의 CPU가 할 수도 있지만 뭐 CPU가 많은, 뭐 코어가 많은 컴퓨터라면 얘는 독립적인 그 CPU의 세 개의 연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개를 동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동시성이 생겼고 각각의 동시성을 가지는 계산 작업을 다른 CPU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CPU 세 개의 다른 태스크들을 하나씩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쪼갠 거죠. 하나의 단일 태스크가 세 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태스크라는 말도 쓰고 스레드라는 말도 쓰는데 운영 체제에서는 보통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쪼갤 때 프로그램 내에서 스레드 단위로 쪼개지고요. 이걸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작업, 태스크라고 얘기하고 그 태스크를 부분 작업, 서브 태스크로 쪼갠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스레드 또는 세 개의 서브 태스크로 쪼개졌다가 여기서는 다시 머지가 됩니다. 합병이 돼서 두 개로 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하나로 머지가 돼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사이를 보면 동시성이 생겨서 각각의 동시성을 병렬성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이 있어야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동시성이 있어야 이거를 다른 CPU에 별도로 할당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따로따로 실행시킬 수 있는 병렬성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3개 할당됐다, 다시 2개 할당됐다, 하나 할당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단일 수식이 여러 개의 그 태스크로 서브 태스크로 쪼개지면서 여러 개의 CPU에 할당이 되는 게 약간 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3개였다, CPU 2개였다,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것도 애초엔 가정주부 혼자서 하다가 한 명 더 부른 거죠. 만약에 뭐 집안에 엄청난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이삿짐 싸는데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부르면 뭐 CPU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사가 끝나면 다시 하나로 줄어듭니다. 뭐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시성을 얘기했고 같이 병렬성을 얘기했는데 병렬성은 조금 물리적인 개념이고 동시성은 스케줄, 계획을 짜는 거죠. 스케줄과 같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동시성이 있어야만 병렬성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렬하는 거죠. 뭐 숫자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로 또는 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건데요. 태양계 행성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요즘에 제외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정렬을 해보면 여기 앞에 뭐 플루토하고 문은 위성이니까 빼면 이제 뭐 머큐리, 그 다음에 즉 수성 다음에 화성, 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 비너스, 그리고 지구가 오죠.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이거는 이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헬스 이런 거 할 때도 처음서부터 무거운 거를 들면 다치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가벼운 거부터 하다가 조금 근육이 생기면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습니다. 아령 같은 거 크기도 정렬을 해 놓고 뭐 저 원시 시대 원시인들도 돌 크기를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려면 숫자를 정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뭐 문자도 정렬을 합니다. 뭐 알파벳 순으로 숫자만 정렬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숫자가 직관적이고 편하니까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렬을 위한 정렬 프로세서가 있고요. 정렬을 위한 정렬 연결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림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심볼입니다. 심볼. 숫자 두 개를 받아들여서 작은 것은 위로 보내고 큰 것은 아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개를 받아들여서 작은 거는 위로, 큰 거는 아래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정렬 프로세서이고요. 이런 정렬 프로세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렬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이지요. 그래서 이걸 정렬 연결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 정렬 네트워크라고 불러도 되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4하고 3을 받아들이니까 작은 거 위로, 큰 거 아래로 이런 식이죠. 2하고 1을 받아들였으니까 작은 거 위로. 계속 이런 그 다음 이어서 연결된 네트워크니까 이어서 작은 거 위로, 큰 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규칙은 입력이 4개면 여기서 정방, 보통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2개, 2개, 열과 행과 열이 2개, 2개인 정방행렬 같은 모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삼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였고 5개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3단계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죠. 이 단계라는 건 이 위에 정렬 프로세서와 아래의 정렬 프로세서가 종속 관계가 없지요. 동시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2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 할당을 해서 병렬적으로 한 번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은 병렬성을 나타내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규칙성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입력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반에 해당하는 3이죠, 3. 3x3의 3행, 3열의 정방횡렬 같은 모양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3이 하나씩 줄어들어서 2개, 하나가 될 때까지 줄어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럴 때 이 열이 정렬 프로세서 3개가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거죠. 병렬성이 생깁니다. 열은 병렬성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가 됩니다. 입력의 개수가 6개면 이 단계는 입력의 개수보다 하나 작은 5단계로 에 걸쳐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렬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단위는 빼면 그냥 5가 됩니다. 1, 2, 3, 4, 5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면은 입력이 6개였기 때문에 이 단계도 6 빼기 1인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공통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정렬 네트워크, 정렬 연결망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동시성 같은 거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숫자를 실제로 정렬을 해보면 입력은 5, 1, 6, 3, 4, 2 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방행렬은 6의 반인 3. 그래서 이게 3 by 3의 정방행렬이 여기 이만큼 생기고요. 2개씩 들어가니까 개수는 3으로 당연히 줄어들죠. 6개였던 게. 그리고 6개니까 5단계에 걸쳐서 타임 5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경우 퀴즈를 보면요. 입력은 83172546이 주어졌고요. 총 8개의 입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방행렬은 8개의 반인 4행 4열의 정방행렬을 하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줄어들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줄어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입력이 8개였기 때문에 이 병렬성을 가진 한꺼번에 4개의 정렬 프로세서가 동시에 계산을 하고 그게 계속 7단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정렬을 해냅니다. 즉 입력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거치는 단계는 7단계. 그래서 시간은 하나 작은 입력의 개수보다 하나 작은. 그래서 시간의 지금 단위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1, 시간 2 해서 타임 7, 7이라는 시간 내에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동시성하고 이제 병렬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정렬을 할 때 각각의 2개를 따로따로 비교하는 각각은 서로 독립적이고 종속 관계가 없습니다. 즉 동시성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을 실제 물리적인 프로세서에 4개의 프로세서에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4개의 프로세서가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병렬성이 여기서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병렬성은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야만 병렬성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